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런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은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월 28일이죠? 예, 예. 7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예, 마지막 주 토요일. 예. 예, 매월 브런칭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이고요. 1부로 호떡당의 이용호 대표님을 모셨고 이제 2부에 제주 몬트락의 김덕중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브런칭의 사회를 맡고 있는 조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브런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청중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가장 딱 핫한 그런 시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게스트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되게 좀 오밀조밀하게 좀 가까운 딱 그 친하신 우리 정예 저희 멤버죠. 스태프분들만, 정예 멤버만 그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정예 멤버들만 모셔놓고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 게스트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주 몬트락의 김덕중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몬트락의 김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당백을 해주고 계시는 저희 게스트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원래 게스트가 없는 건 아닌가요? 네, 원래는 있어요, 진짜로요. 네. 저는 처음이라. 네. 좀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아무래도 다 휴가를 가신 거라 가지고 이제 지금 마음에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제주 몬트락 김덕중 대표님과는 저희가 좀 인연이 있죠. 그렇죠. 효진 씨? 네. 네. 효진 씨는 어떻게 인연이 있으시죠? 저는 지금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네. 저희 어디에 계시죠? 저 외식 경영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저희가 뵌 적이 있었죠. 네. 한 1년 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강남 본점에서 네. 이제 회식 자리에서 회식 오셨었죠. 그렇죠. 아 맞다. 네. 회식도 갔었죠. 그 뒤로 못 뵀습니다. 회식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이제 교류가 없다가 제가 이제 브런칭이라는 프로젝트의 팟캐스트의 이제 PM이라는 역할을 맡고 나서 이제 여러 대표님을 모시는 와중에 말씀도 너무 잘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내류에 남아서 효진 씨랑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좀 섭외를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3일 고민했습니다. 허락하신 주요 어떻게 좀 이유가 있나요, 대표님? 주변에 좀 물어봤고요. 네. 제가 뭐라든가요, 다들? 제가 뭐 이 공엽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네. 여기저기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네. 그냥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주신 거죠?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브런칭을 녹음을 하려고 하면 사전 질문지라고 해가지고 한 네. 뭐 몇 가지 문항들을 드려요. 뭐 양력, 그 다음에 뭐 지나온 과거, 앞으로의 뭐 계획,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소개서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뭐 이렇게밖에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로 할 수 있겠다. 되게 좀 마음을 이제 편하게 먹고 왔거든요. 사실은. 네. 자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는 많은데 이제 정작 궁금했던 그 뭐 상세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듣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좀 이제 마음을 먹고 왔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진 씨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도 해오셔가지고 열심히 좀 메모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는 이 얘기를 좀 기대하지 들어보면서 마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1부, 2부로 나눌지 중간에 끊고 갈지 아니면 이제 좀 편안하게 1시간을 쭉 이제 진행하면서 내용에 따라서 편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좀 대표님의 좀 그런 개인사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걸 궁금하냐면 주신 뭐 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저도 이제 월가 외식경영에서 효진 씨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표님의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이제 사내 그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게 IT 창업 8년 그리고 일본 저작권 협회 한국지사 이사, 뭐 드라마 영화 투자, 그다음에 해외 K-팝 공연 총괄 기획 이런 좀 그 현재 예 하시는 업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이런 이력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옛날 얘기지만 예, 좀 굳고 사양하셨지만 그래도 궁금하니 어쩔 수 없이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거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행시를 패스하거나 뭐 사시를 패스하거나 하면 그 한 일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25에 창업을 했고. 25. 네네네.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은 나이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네, 제가 25에 창업했으니까 그때 창업해서 IT 회사를 제가 한 8년 정도 예,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잘 됐던 케이스였어요. IT라고 하면 네. IT가 뭐 잘은 모르지만 IT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되게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때 어떤 당시에는 거죠? 뭐 컴퓨터 관련된 일 하면은 전부 다 IT 관련된 일을 하고 예. 있다라고들 얘기를 했죠. 조립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IT 사업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예. 저희는 그때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컨설팅 쪽 하고 뭐 서버 구축하고 그리고 해외는 그 태국 푸켓 쪽에 인프라망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진행했었죠. 원래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셨고 관심도 있으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동업을 했어요. 예. 제가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기술을 갖고 있는 분하고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하고 회사 경영은 제가 하고 이렇게. 경영은 네, 그래서 대표님이 맡아서 하시고 셋이 같이 창업을 했다가 두 분은 이제 본인들 가실 길로 가셨고 저는 회사를 맡아서 계속 운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잘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하시고 아주 잘 적용을 됐습니다. 하시고 예, 아주 잘 됐는데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하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굴곡이 있군요. 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무식했던 거죠, 사실은. 네. 경영에 대한 제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갑자기 잘 되면은 망한다고.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네. 걸 배웠습니다. 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이 보시면 그 시골에 이 유지라 그러시잖아요. 네, 네. 땅이 많으신 분들, 네. 예, 유지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으시면 이름을 만석이 막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 난 사실 대표님의 이 만석이 유지 이런 말 듣고 나서 예. 도대체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 사실 이게 너무 물어보지 궁금하거든요. 마십시오. 예,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왜 만석이라고 지으셨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쌀 만석만 지켜라. 아 지켜라. 네, 그래서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만석으로 끝이 나가지고 지금 네. 어떻게 얘기를 또 이어나갈지는 제가 좀 계속 고민이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뭐 일본 저작권 이제 창업은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변곡도 있고 뭐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해서 이제 좀 접으셨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이제 발을 돌리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계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원래는 사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5대니까 대학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음악을 했어요. 음악. 예, 원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요. 저는 예, 아유 정말이에요. 여기 지금 방송 녹음장 보니까 네. LP 판들이 몇 장이 좀 걸려 있어요. 아 맞아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저 뒤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음반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쪽 뒤에. 그 저 음반을 제작한 회사가 동아기획이라는 회사예요. 예, 동아기획에 소속 뮤지션으로 있었어요. 아 뮤지션. 아 대표님이요? 네. 고등학교 때요? 고3 때 공부 안 했겠죠. 예, 네. 공부 안 공부 하시게 빼고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등수가 쫙 뒤에서 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학은 갔겠죠. 예. 네, 예, 그런 계기가 좀 있어서
제가 IT 쪽 사업을 하다가 제안들을 좀 많이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벤처 쪽에 투자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협회, 뭐 한국지사 이사장, 그다음에 영화 투자, K-팝 공연 총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지금 이제 현재의 지금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시는 이 외식 쪽에 발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8년 가까이 됐죠. 그것도 8년인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외식 쪽으로 넘어온 지 8년 단위로 뭔가 좀 이렇게 좀 7년인가요? 그러면 굴곡이 있는 거네요. 전목점이 있는 거네요. 저는 대학 다니고 이럴 때도 아르바이트는 전부 다 좀 힘든 일들을 했었어요. 일부러 찾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돈을 많이 주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준공 청소라든가 예. 뭐 가전제품 배달이라든가 이런 좀 몸으로 하는 일들. 근데 이 음식점에서 이런 서빙은 제가 딱 이틀 경험이 있습니다. 이틀. 그 경험이 뭐였냐면 저희 친누나가 종로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예.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2살인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이틀만 도와달라. 이래서 이틀 서빙 본 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누님 대신. 예. 그때 여성분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성분들이 5분이 오셨는데 메뉴를 전부 다 다른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문서를 갖고 와서 다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사장님한테 드렸는데 돈가스는 안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아,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사장님이 그 돈가스를 저보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너 점심으로 먹어라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제가 외식 쪽에 경험했던 이쪽으로 완전 이렇게 전향하기 전에 딱 그 이틀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그 짧은 이틀이 되게 다네요.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는 제가 한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마포에서 갈비집을 하셨어요. 예, 이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양념갈비와 곱창을 먹고 자랐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잘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돼서 길 건너편에 확장을 하셨는데 망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방 실장님이 막 고기도 끊어서 가져가고 쌀도 퍼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예. 일단은 그 이후에 뭐 이제 7년 혹은 8년이라는 또 이제 변곡점을 거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외식 생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대표님 지금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안 한 거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알고 있지만 물어봐야 되는 게 또 사회자의 몫이라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못 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도 입지를 또 굳히시고 좀 나름의 또 성공기를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안 하신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촌철살인에 바쁘셔서. 촌철살인 질문 많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이거였군요. 네, 뭐 하나 골랐습니다. 네.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처음에는 이제 IT 쪽 창업을 하고 거의 한 4년 동안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4시간. 네. 아까 이용호 대표님은 뭐 3시간이라고 하셨고 이제 저는 대표님은 1시간 더 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이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이제 아까 명함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 7, 8시간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오늘 진짜 큰 거 하나는 제가 깨닫고 가거든요.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그렇죠. 저번에는 그 이상현 대표님이 또라이가 되라는 걸 적어놨는데 오늘은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라는 걸 또 하나 또 적게 되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4시간 이상을 자는 상황이 연출되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요? 사업 이외의 것을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피곤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잠을 더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시할 때 사당 오락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필요하신 거 그런 거 같아요. 비슷한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을 줄이십시오. 열심히 네. 할게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죠? 예, 뭐 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시죠 뭐. 예. 그래서 뭐 결혼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지금. 네. 아 말을 돌렸는데 네. 다시 물어보시네요. 못한 거예요.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네. 만날 시간이 없다라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찌 됐건 이 제가 책임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한 50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아, 뭐 딸린 가족 세 식구만 해도 그렇죠. 뭐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입장하면서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라고 물어봤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다 핑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가 됐든 간에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1번. 그러려면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사실 일 쪽에 좀 할애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저는 결혼도 했고 7시간, 8시간씩 자고 있고. 아,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자기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이용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충실한 우군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뭔가 좀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지금 이제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뭐 겸사겸사해서 한번 좀 속내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너무나 좀 회사 식구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업무에 또 열중하시다 보니까 또 좀 시기가 늦어진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주변 분들을 뵈면은요. 네. 완전한 우군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완벽한 적군이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네, 꼭 맞습니다. 꼭 아군일 순 없다. 네. 예,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제가 월에 주말을 끼고 해외 출장을 거의 한 번 이상은 다니려고 노력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원체 이제 시간들이 좀 많고 미팅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평일은 거의 시간이 안 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거의 한 열흘 가까이를 못 보는 정도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다 도망가요. 누가 남아있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속에 않죠. 예. 처해 계신 건 맞네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높은지 낮은지.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비혼이 아니라 미혼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일단은 뭐 특별히 거리를 두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짧은 혹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바랐어요. 돌아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예. 근데 아닙니다. 예. 아직 안 갔습니다. 예. 왜 나는 알 것 같아. 아까 김덕준 대표님 1년 전에 뵀을 때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제 1년 만에 다시 뵈도 누군가를 되게 닮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이 돌싱에 대한 그 포지션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시긴 하겠지만 제주몬트라 김덕중 대표님이라고 딱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아마 치시게 되면 바로 또 얼굴을 또 완전 뭐 이래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마동석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것도 맞네요. 예. 팔씨름 잘해서 그런지. 네. 일단 사업적인 그 질문 전에 계속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주신 그 자료 중에 매단되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경영 철학이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힘 마치 운명처럼 이건 또 어떤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대표님? 제가 외식업을 경험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정직합니다. 예. 사업이 정직해요. 외식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럼요. 예, 저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기타 등등의 다른 쪽 이런 사업군들보다는 좀 정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는 정도 수준의 맛과 서비스 분위기가 제공이 되면 아웃풋은 분명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이제 마치 운명처럼 변하지 않는 어떠한
구심점에 대한 이제 결과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네네. 거네요. 네, 그런 뜻이었군요. 대표님 그러면 그 이제 IT 8년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사업 분야에서 약 7년에서 8년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외식과의 이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제 맨 처음에 외식이라는 전체 큰 카테고리 중에서 돼지고기와 바로 이제 인연을 접하게 되셨는데 그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제가 뭐 일단은 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죠. 원래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먹을까 이러면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얘기들을 되게 그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고깃집, 뭐 회사 근처 아니면은 뭐 만나는 장소의 근처 이런 식으로 다녔었는데 제 친구가 어디를 가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친구분이? 멀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넘게 안 갔죠. 거기를 멀어서 가기 싫다. 예.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활기찬 분위기에 뭐 고기가 맛있다라기보다는 재밌는 펀한 요소들이 좀 많았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쪽 이제 매장에서 일했던 이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저는 이제 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뭐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좀 찾으셨던 거죠. 사업적인 이제 제안이 있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죠? 외식 실례가 안 된다면 쪽에-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제가 몸을 담고 이 브랜드 일단 리뉴얼부터 좀 먼저 했고요. 이 시스템이 좀 안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IT 쪽 사업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사업들 좀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갖고 브랜드 리뉴얼하고 시스템 잡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주먹구구식이어서 당시 초기에 네네네. 초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0개 정도까지 오픈시키고 나왔죠. 그 브랜드가요. 네. 그 사업 초기에 했던 일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 어떤 시스템을 그 잡고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그 같이 100개 정도까지 오픈하셨던 그 브랜드는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기만의 사업으로 제주 몬트락이 이제 출연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외식 쪽에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를 나오면서도 사실은 뭐 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일단 여기를 그만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 어떤 이유에서? 네. 그렇죠.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건 뭐 개인사니까. 음. 그래서 나오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주변에 이제 그쪽 회사에 있으면서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랑 한 24일 정도를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돌면서. 31일 그러니까 중에 24일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 하루씩은 쉬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술은 제가 다 샀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네. 어찌됐건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서운한 것도 있고 감정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일을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좀 풀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직영 매장에 있는 직원들부터 협력사 사장님들 그리고 협력사 팀장님들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속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014년 12월을 그렇게 보내고 뭘 하지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마무리하시고 나서 고민을 하셨군요. 네, 뭐 네. 계획해서 그만두신 건 아니었고. 네네. 계획해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됐고 한 3개월 제안할 만큼의 그 대표님의 노력을 이제 결과치를 보여주셨던 거네요. 그분들이 믿고 제안할 만큼의. 그랬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네. 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브랜드 개발을 조금
갑작스럽게 좀 하면서 양재동에 흑돼지 전문 매장을 먼저 오픈했어요. 예, 그 그게 다음 해에 정확하게 이름은 뭐죠? 모닥제주 흑돼지라고 있습니다. 양재 제주 양재 흑돼지. 5번 출구에. 그래서 흑돼지를 사실 공급받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흐름상 이제 제주 몬트락 전신이 되고 있는 뭐 모닥 흑돼지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끊고 2편에 바로 이제 대표님의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제주 몬트락 브랜드와 그리고 또 지금 새롭게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준비하셨던 또 브랜드 이 브랜드가 새로 지금 런칭해서 운영되고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